최근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충격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예약률이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다는 소식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 가족들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서울도 제주도도 아닌 송도라는 한 신도시였습니다. CNN은 이곳을 가리켜 전 세계가 이주를 꿈꾸는 미래도시라고 표현했고 BBC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제 커뮤니티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송도에는 무엇이 있길래 국경을 넘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인류 거주 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까요? 저 역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직접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여 년간 도시의 구조와 시스템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회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발전 모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곳인데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부터 싱가포르까지 수많은 혁신 도시들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은 이전의 어떤 프로젝트와도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지난달 초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한 기사 한 편 때문이었죠. 기사 제목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제 전공 분야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예약률 전년 대비 312% 급증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 처음엔 K-팝이나 드라마 관련 문화관광 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끝까지 읽고 나서야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주를 전제로 한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주 대상지가 서울도 부산도 아닌 송도라는 생소한 이름의 신도시라는 점이었습니다. 협회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우리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만에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좌석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 절반 이상이 영어를 쓰는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장 곳곳에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송도 안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부스마다 상담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의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간 한 미국인 가족은 2개의 대형 캐리어와 함께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이 틀리지 않았어. 이미 제임슨의 가족도 지난주에 들어왔다고 연락 왔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호기심이나 모험심 차원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집단 이주 현상이라는 것을 말이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송도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은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차 멀어지고 바다와 인접한 평탄한 지형 위에 건설된 거대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신도시들이 가진 어색함이나 인위적인 느낌 대신 이곳은 마치 수십 년간 숙성된 유럽의 오래된 도시처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이 센트럴파크 근처에 멈춰섰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녹지 공간은 뉴욕의 그것을 연상시켰지만 규모나 설계면에서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인공수로를 따라 수상 택시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길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금발의 북유럽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그 옆에선 인도계로 추정되는 남성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송도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그곳 안내 데스크를 맡고 있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는데 명찰을 보니 이름이 제니퍼 최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맞으시죠? 협회에서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송도 거주 외국인 통계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숫자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가 무려 4만 7천 명을 넘어섰고 그중 영억 원 국가 출신이 6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저를 센터 2층 전망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송도의 전경은 제가 지금껏 연구해온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건물들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도 획일적이지 않았고 각 블록마다 고유한 건축 양식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제니퍼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도시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끌어모은 비결이 대체 뭡니까?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희도 몰랐어요. 계획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2년 전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전환점은 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가 가족과 함께 송도로 이주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링크드인에 송도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이들 교육 환경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생활 인프라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게시물이 바이럴을 탔어요.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죠. 제니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달 문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지금은 대기자 명단만 1,500가구가 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NS 게시물 하나로 이런 대규모 이주가 촉발된다는 건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 회의적인 표정을 눈치챈 제니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오늘 오후에 신규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동행하시겠어요? 2시간 뒤 저는 컨벤션홀에 들어섰고 그곳 광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300석 규모의 홀이 거의 만석이었고 참석자 대부분이 서양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부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듯한 중년 부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자 한 한국인 진행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을 송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이고 이곳 도시계획팀 책임자입니다. 그의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었고 발표, 자료 역시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송도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티를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죠. 살기 좋은 도시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는 화면을 넘겼고 거기엔 놀라운 데이터들이 펼쳐졌습니다. 범죄율은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대기질 지수는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했으며 평균 출퇴근 시간은 23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드러났습니다. 송도의 특별함은 숫자가 아닙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통합성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는데 의료와 교육, 그리고 교통과 행정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교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고 동시에 가장 가까운 병원에 예약을 잡아줍니다. 구급차가 필요하면 교통 시스템과 연동되어 최적 경로를 확보하죠.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전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박준혁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모든 공공 서비스는 12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병원 진료도 실시간 통역이 제공되고 관공서 서류도 영어 버전이 기본 제공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송도로 몰려드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장벽들을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제거해버린 도시였던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박준혁에게 개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준혁은 흔쾌히 응했고 우리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의 고백은 의외였습니다. 송도는 원래 한국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려고 만든
비즈니스 중심 도시였거든요. 하지만 기업들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전환점은 5년 전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한 글로벌 제약회사 임원이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했는데 그가 본사에 보낸 보고서가 화제가 됐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그는 송도를 글로벌 인재들의 이상적인 거주지라고 평가했어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고요. 그 보고서는 업계 내부에서 빠르게 퍼졌고 곧 다른 글로벌 기업 직원들도 송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았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모으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요. 박준혁의 설명대로 현재 송도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50여 개 글로벌 기업의 지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우려를 하죠.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10년간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핵심은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거주 인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세수가 급증했고 그 재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올수록 도시는 더 풍요로워지고 그게 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도시들은 이 모델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송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백지 상태의 땅이 있었고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 있었죠.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송도가 단순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제 거주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이 소개해준 첫 번째 가족은 톰슨 부부였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은 시애틀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아내 사라는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40층 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와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 온 지 8개월째입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1년만 살아보고 결정하려 했는데 지금은 영구 정착을 고려 중이에요. 사라가 거들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건 아이들이에요. 미국에서는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애들이 여기선 매일 아침 신나서 일어나거든요. 그들에겐 8살과 5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송도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반에 15명이고 선생님이 2명입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비율이죠. 더 인상적인 건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학교는 시험 성적보다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중시했고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요. 사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할머니들이랑 한국말로 수다 떨어요. 톰슨 가족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송도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이 추천한 송도국제병원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20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단한 건강검진 예약을 시도해봤는데 영어로 진행되는 전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키오스크는 제 여권 정보를 스캔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즉시 확인했으며 가능한 시간대를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30분 후 예약이 잡혔고 접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대기 장소를 안내해줬습니다. 대기실에는 각국에서 온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10여 개 언어로 번역된 건강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었고 그는 제 건강 기록을 태블릿으로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는 데까지 총 45분이 걸렸는데 미국에서라면 최소 서너 시간은 소요됐을 과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송도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한 배려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나와 걷던 중 우연히 한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안내문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40평형대 아파트가 뉴욕 맨해튼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이었고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외국인 고객이 정말 많으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 쪽 문의가 폭발적이죠. 그는 최근 성사된 거래 사례를 보여줬는데 그중 한 건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한 가족이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고 계약서에는 특이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5년 거주 조건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내 송도는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규제는 역설적으로 송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진짜 살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조건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이주자들을 걸러내는 장치로 작용했던 겁니다. 최민주는 저를 실제 매물로 안내하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마리나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요트들이 정박한 항구와 그 뒤로 펼쳐진 마천루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지난주에 나온 매물입니다.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원래 프랑스 금융인이 살았는데 파리 본사로 복귀하게 돼서 급매로 내놨어요. 거실은 50평이 넘는 널찍한 공간이었고 주방은 최신 스마트 가전으로 가득했으며 안방 욕실에는 바다가 보이는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었는데 그곳엔 실시간 도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질 지수부터 주변 교통 상황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각종 시설 예약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송도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외출 시 자동으로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는 시연을 위해 말했습니다. 거실 조명 50%로 즉시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아파트를 둘러본 후 저는 송도의 또 다른 측면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여가 생활과 문화 인프라였습니다. 박준혁이 추천한 곳은 트라이볼이라는 독특한 건축물이었는데 세 개의 원뿔형 구조물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였습니다. 내부에는 공연장과 전시관 그리고 카페와 서점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있었고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재즈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 전통서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예 체험장으로 다가갔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발의 소녀가 붓을 들고 한자를 또박또박 쓰고 있었고 옆에서 한국인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하네, 할아버지가 영어로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저는 소녀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이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송도에 온 지 1년 됐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동네에서 연습하니까 금방 늘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레이첼 윌리엄스였고 남편과 함께 캐나다에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레이첼은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와서 저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나라로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송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탐험 삼아 한 달간 체류해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한 달이 인생을 바꿨죠. 레이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걸렸어요. 아이들과 저녁 먹을 시간도 없었고요. 송도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의 회사까지 지하철로 15분이었고 퇴근 후엔 가족과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여기선 삶의 속도가 달라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여유가 있어요. 효율적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죠. 저는 그녀에게 송도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안전함입니다. 우리 딸이 밤 9시에 혼자 편의점 다녀와요. 토론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실제로 송도의 범죄율은 캐나다 주요 도시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치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송도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이 주선한 송도국제학교는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질 만큼 광활했습니다. 교장인 제임스 박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인물이었고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학교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는데 수업 방식이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둥글게 모여 앉아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거부합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죠. 다음으로 간 곳은 과학 실험실이었는데 중학생들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학생과 미국인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하고 있었고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감수성도 키우거든요. 그는 최근 졸업생의 진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생 중 92%가 세계 상위 100위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나와 센트럴파크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송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잘 설계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구현한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을 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연구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로버트 핸더슨이라고 소개했고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송도로 이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런던에서 40년을 살았죠. 로버트는 제 옆에 앉으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런던이 너무 비싸고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세계 여행을 하며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과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송도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입니다. 나이 들면 병원이 집보다 중요해요. 송도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들이 즐비했고 응급 의료 서비스는 5분 내 도착을 보장했습니다. 작년에 심장 문제로 응급실에 갔는데 3분 만에 구급차가 왔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적어도 20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로버트와 헤어진 후 저는 송도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도시의 장기 비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시청 국제협력과장인 김수진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미리 준비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송도는 거품 아니냐,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들이죠. 자료에는 향후 10년간의 개발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추가 주거 단지 건설보다는 기존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제로 시스템 구축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성장보다 성숙을 선택했습니다. 김수진이 강조했습니다. 인구를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녀는 송도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양보다 질, 속도보다 방향, 그리고 경쟁보다 공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송도로 몰려드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김수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송도는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여전히 진화하고 있죠. 송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으로 물든 도시는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은 제 학자로서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시학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들은 송도 앞에서 무력했고 오히려 이곳이 새로운 이론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송도 국경을 넘어선 인류 공동체의 탄생. 보고서 서두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송도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국적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죠. 공항에 도착해 탑승권을 받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마다 대형 캐리어를 끌고 온 외국인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송도행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송도로 향하는 이 흐름은 결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송도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습니다. 톰슨 가족의 환한 웃음, 레이첼의 확신에 찬 목소리, 로버트의 평온한 표정, 그리고 김수진의 단호한 비전 선언까지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협회에 긴급 세미나를 요청했고 2주일 뒤 100여 명의 도시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송도는 우리가 알던 도시의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플랫폼입니다. 청중석에서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박사, 그건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송도의 성공 요인은 보편적입니다. 저는 화면에 분석 결과를 띄웠습니다. 안전한 환경, 효율적인 시스템, 질 높은 교육, 그리고 문화적 개방성. 이 네 가지는 국가나 문화를 초월한 인류 공통의 욕구였습니다. 송도는 이 욕구들을 동시에 충족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발표 이후 제 이메일함은 각국 언론사와 연구, 기관의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습니다.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 출연을 제안했고 뉴욕타임스는 칼럼 기고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반응은 일반인들로부터 왔습니다. 저도 송도로 이주를 고려 중인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결같이 답했습니다. 직접 가서 최소 한 달은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찾을 겁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송도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유럽연합 도시개발위원회의 공식 조사단 일원으로서였고 일주일간 체류하며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외국인 거주자가 10,000명 이상 증가했고 새로운 국제학교 2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걷다가 우연히 톰슨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데이비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사라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최고예요.
작년엔 시험 삼아 산 거였는데 이젠 영원히 여기 살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송도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송도는 21세기 인류 이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적 기회만을 쫓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질과 안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찾아 움직입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됐고 여러 도시들이 송도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송도를 단순히 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도시의 진짜 성공 비결은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최우선에 두는 철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송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호기심으로 또 다른 이들은 절박함으로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도에 도착한 후 그들이 발견하는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입니다. 저 마이클 앤더슨은 도시학자로서 수십 년간 이상적인 도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송도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된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